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느닷없이 사퇴를 선언하고 지금 장 밖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떤 경우에도 저는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 시간에는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어제 총회를 가졌어요. 이 비상총회에서 일부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이런 강경 요구까지 나왔고, 그래서 그러한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전달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조금 지나면은 이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뭔지 이제 나올 텐데요. 상당히 위기 국면에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말 국민의힘 선대가 지금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사태 파동과 관련해서는요, 참 뭐라고 그럴까요? 버릇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참 철없다. 철딱선이 없다고 그랬죠. 김태형 의원이 철딱선이 없다 그랬는데 참 옳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오히려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준석 쪽에는 꼰대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말 싸움 설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하고 설전을 해도 지금 부족한데 내부에서 최고의 탑 중에 탑은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예요. 윤석열 후보를 다음으로가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으로가 김병준과 그 다음에 이준석. 이 서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총괄 그 다음에 상임. 그래서 어느 누구도 후보 중심의 선거가 치르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설령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문 닫아놓고 조용하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인간의 본연이 뭡니까? 내 흉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러한 인간의 그 본성처럼 선대위도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밖에 나가서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도 사퇴하라 이런 강경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일정 부분 상당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당대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대선에 실패하면 지자체 선거도 또 그 다음 총선도 전부 선거는 못하고, 만약에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당 존립 위태롭다. 이렇게 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어제 이용호 공동선대위원장도 대선이 비상 상황인데 자리에 있어야 할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삼선의 김태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딱선이 없고 오만 무책임한 행동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입에 담지 못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알랑 걸리는 정치는 안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당 분란이 완전히 최고 수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립을 강하게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선대위가 일부 손보는 차원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틀에서의 방향은요, 지금까지 선대위가 이제 후보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권성동 중심의 일축 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언론 보면 일축 체제에 쓰는데, 이제는 권성동 일축 체제 플러스 총괄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그래서 권성동과 임태희를 중심으로 한 이축 제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말이죠. 후보 비서실 기능, 즉 정무 기능, 메시지 기능, 일정 담당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요. 순수 부속실 차원의 기능만 후보 비서실이 갖고 정무 메시지 일정 부분을 총괄 상황본부로 넘긴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위에 말하자면 강한 그립 행사가 결국은 이제 후보 비서실 갖다가 총괄 상황본부가 상당히 이제 기능을 흡수하는 이런 차원의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그런 정도의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처음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6개의 총괄 본부장의 일괄 사퇴론도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은 후보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대위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요. 그 1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태희와 권성동 이축 체제, 그리고 후보 비서실 기능의 전면 축소, 그리고 총괄 상황본부의 말하자면 내실화, 이렇게 해서 지금 선대위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어요. 여기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만난
만나서 전격적으로 이런 부분의 조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장 밖에 나가 있는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말이죠.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칼자루를 쥔 분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인데 내가 달라지겠다.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어제 제1탄을 이준석이한테 쏘았다면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2탄, 그야말로 이제 최종적 경고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 대표직을 떨어져 나가든가 아니면 빨리 복귀하든가 이제는 최종적인 선택, 이준석 대표한테 달려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저의 해석과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점이 다르고 같은지 한번 각자 한번 해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그렇게 뭐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거의 전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우선 이번 선거의 특징 2012년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겠다. 윤석열 하면 공정이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공정이 제일 안 지켜지는 분야가 바로 경제다. 양극화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의 경제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는 것을 대선 타이틀로 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요. 당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선대위직 사태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사과와 관련해서는요. 후보에게 강력하게 권했고 김 씨가 마치 숨어있는 사람처럼 국민에게 인식이 됐고 말이 부풀려져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진솔한 사과로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의 잇따른 말실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의 말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달라질 것이다. 메시지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안철수와 관련해서는요.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이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부정적이고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요. 윤 후보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이 선거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의 사퇴에 따른 이 어수선한 상황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칼자루를 이제 직접 꺼내 들고 휘두르는 상황에 이제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직접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워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실속 있는 인터뷰를 했다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를 이을 이번 대선의 대표 상품이 뭐냐? 윤석열 하면 공정이 대표 브랜드 아닌가? 윤석열이 공정경제 딱 이렇게 만들어보려고 한다. 어떤 개념이냐?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제일 안 지켜지는 것이 바로 경제 분야다. 경제 양극화가 심각하고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자영업자의 수가 약 700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2천만 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가 결국 경제 불공정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는 공정 경제 방안을 만들어야만 대선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요, 윤 후보의 대선은 필요하다면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통화하는 사이고, 또 하지만 윤 후보의 과거 행보를 거론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의 행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이야기했던 충청 대망론이니 강릉의 외손이니 하는 말은 다 옛날 정치인들이 써먹었던 레퍼토리인데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 유권자는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국제 감각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식 수준이 완전히 높아졌는데 옛날 선거운동을 하니 잘 안 됐다. 이제부터 그런 것은 개선하겠다. 그리고 말실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말실수가 나온 것 같고 윤 후보는 26년간 몸을 담은 검찰의 기질이 몸에 박혀있는 채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정치적 시효를 얻을 수 있을지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정치적 효과가 있는 메시지가 나가도록 선대위가 도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요.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다.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컨벤션 효과는 다 사라진 것 같다. 금년 말엔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올 거라고 예견했다. 4 내지 5%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이 대목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여러분들 제가 논평화드리는 거 많이 보셨지만은 지금 현재 정권 교체 여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라도 이긴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건 안 되기 때문에 51%를 이기게 해달라. 예. 그 다음에 이 후보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서 격차가 벌어지면 골치가 아프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이러한 윤 후보에 대한 이 공방,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래서 당 전반을 겨냥해서 적극적인 메시지 통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선대위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데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금 더 참을성이 있었다면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리더는 이것저것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가 재언을 평론 취급했다 이렇게 반복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적 충고는 몰라도 대중에게 내 목소리다라고 알리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후보와 계속 딴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를 국민으로 쉽게 납득을 못한다. 이제부터는 여러 당내 메시지를 적극 통제하는 등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제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 인터뷰 내용에 이준석에 대한 아주 강한 압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향후 윤 후보와 잘 화합할까? 이번 대선 말이죠.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도 연계돼 있고 대선을 반드시 이겨야만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보장된다. 내년 대선이 잘못되면 당의 부정적 낙인이 찍혀서 지방선거나 총선도 희망이 없고 이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과 김종인 본인에게 평론 가치는 행사하지 말라. 이것이 본인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말하자면 이 메시지를 제3자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밝힌 바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거 포용해야 되고 이런 것 밖으로 드러나서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얘기는 제가 이준석 대표 그동안에 비판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30분 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기 방에 와서 자기한테 이런 얘기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내 편이다. 이렇게 여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 어제 이준석 대표 말의 어떤 사실성, 즉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지나치게 아전인수적 해석이 아닌가. 이 대목이 지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사과와 관련해서는요. 김 씨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설득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이 김건희 씨의 사과와 관련해서는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사과를 했으니 선거를 챙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한다. 그리고 이 사과가 감성적이었다는 평과 관련해서는요. 감성적인 사과와 비감성적인 사과라는 게 따로 있나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패러디 영상도 화제더라. 그래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자체로 봐줘야 하고 그것을 일일이 탓하거나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이번 사과에 김종인 위원장 역할을 했냐. 김 씨와 개인적으로 소통해 본 적은 없고 다만 윤 후보에게 사과를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 김 씨 그리고 조국 사태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김 씨가 경력을 부풀린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엄청난 혜택을 본 것은 없지 않냐는 게 내 생각이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그리고 윤 후보의 그 다음에는요. 이 동반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이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재미없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오랜 악연, 우리 정치권에서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빅2 하락소리 안 후보 지지율이 올랐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안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람 아니냐? 정권 교체를 위해 본인이 방해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요, 그건 안 후보가 앞으로 어떤 향후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있고, 안 후보와 만날 의사가 있나? 굳이 만나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사면 대선 영향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면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 의해 탄핵을 받은 처지이기도 하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거기에 역행하는 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에 대해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있다는 것과 그가 선거에 영향력이 있냐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을 하리라고 믿고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사면 영향은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김종인 위원장도 사안을 보고 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의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이 생각 앞으로 계획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평가해 드린 것과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안철수 후보를 껴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버리고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다르다. 저는 단 1%만이라도 설령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혼자만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 큰 지지율의 리드 현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아서 그 편차를 더 늘려라. 그래야 여의도 민주당 180석이 꼼짝 못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데 그리고 설령 또 정계 개편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훨씬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 점이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의 차이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 송영길 대표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안철수 후보 좀 못마땅한 그런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야에서도 말이죠. 김한철 대표가 새시대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최근에 나는 지금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합류를 위해서 힘쓰겠다. 그러면서 선대위원장직을 수임한 김민전 교수의 영입. 이것도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말하자면 후보와의 단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티켓으로 만들어야 할 만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또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요. 노시수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병준 위원장 목소리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저도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제가 안보위원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박식하고 신중해요. 이 행보가.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별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제 알람 설정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